MG 새마을금고보험을 만나면 내 아이가 득, 내 가족이 득, 내 노후가 득, 내 안전이 득, MG 새마을금고보험으로 모두 가득, 행복 가득 MG 새마을금고보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6일부터 정부 의료계 정책에 반대하는 2차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의원과 병원이 파업에 동참하며 진료 지연 등 의료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의료 대란 속 서천 지역은 어떨까요? 신혜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26일 대한의사협회가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해 파업에 들어간 지 사흘째,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적으로 동네 의원까지 파업에 동참한 가운데 서천 지역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서천군에 따르면 관내 30개 의원 중 공사 이전, 내부 리모델링을 제외하고 이번 파업으로 인한 휴진 신고를 낸 의원은 다행히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천군 의사협회는 대한의사협회의 지침에 따라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오전 진료만 하는 부분 파업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약되신 분들도 있고 완전히 3일간 파업을 하게 되면 환자에게 너무 큰 불편을 주게 될 것 같다. 이게 제일 큰 이유였습니다. 환자를 위해 3일 내내 휴진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정부의 의료정책 지침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대한의사협회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면적당 의사 수가 이제 OECD 중에 최상위권에 속하고 OECD 평균하고 비교를 해서 절대적인 숫자 부족하다는 건 아마 이제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그런 일방적인 주장 같고요. 정부는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4명으로 OECD 30개국 회원 중 29위라며 3.3명인 OECD 평균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의협은 단위 면적 1000헥타르당 의사 수는 12.39명으로 OECD 30개국 회원 중 3위라며 평균 4.5명보다도 3배는 많다는 입장입니다. 진료를 보러 온 환자들은 서천 지역 의원들이 완전 휴진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오전 진료만 하다 보니 전보다 불편한 점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픈 게 이렇게 고맙게 치료해 준 게 내가 여기서 나오면 수고하셨다고 해서 완전히 휴진하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오전에만 진료를 하다 보니 사람들도 몰리고 그만큼 대기 시간도 길어져서 불편한 게 있긴 해요. 이와 관련해 서천군 의협은 정부와 의협의 강대강 대치 사이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롯이 국민이라며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가 엄중한 시기에 이게 너무 오래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빨리 타결돼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충남도는 파업이 시작한 26일 의원급 의료기관 총 1094개소 가운데 약 10%인 114개소가 휴진 신고했습니다. 다음 날인 27일 전날보다 58개소가 줄은 56개소, 약 5.1%가 휴진에 들어갔습니다. SBN 뉴스 신혜지입니다. 충남도가 KTX 천안 아산역 인근에 코레일 전산센터를 유치합니다. 도는 지난 26일 도청 상황실에서 한국철도공사 아산시와 한국철도 전산센터 신축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해 2023년까지 천안 아산역 인근에 한국철도 전산센터를 신축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철도 전산센터 신축 이전 사업은 현 서울 전산센터의 공간적 한계를 해소하고 디지털 전환 확대, 안전성 강화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신축 한국철도 전산센터는 1320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5층, 건축 연면적 6600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코레일은 2023년 6월까지 건물 신축 249억 원, 시스템 구축과 통신장비 설치 126억 원 등 총 37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합니다. 센터가 신축 이전하게 되면 코레일 직원 117명, 관제 인력 26명, 협력사 직원 10명 이상 등 150여 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도와 아산시는 이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가 다자녀 가구 우대 사회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자녀 행복키움카드 발급 대상과 적용 혜택을 확대합니다. 도는 지난 26일 도청 상황실에서
NH농협은행 충남본부와 충청남도 다자녀 행복키움카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을 통해 각 기관과 단체는 카드 디자인을 세로로 변경하고 주요 병원, 온라인 쇼핑, 카페, 편의점, 이동통신요금, 자동이체 등에 대한 할인 서비스를 신설 확대했습니다. 또한 기존 이용 금액에서 제외됐던 주요 업종 이용 금액을 전월 실적에 포함시켰습니다. 해당 신용체크카드 발급자는 카드사 혜택과 도내 출산 육아용품, 의료기관 등 자발적으로 할인해주는 협력 가맹점과 공공시설이 제공하는 특별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카드 발급 대상자 범위를 당초 만 12세 이하 두 자녀 가구에서 만 18세 이하 두 자녀 가구로 확대했습니다. 카드 발급은 NH농협은행, 농축협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기존의 다사랑 카드 사용자는 유효기간까지 기존 혜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자격 충족 시 개편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 서천군 장항버스 정류장에서 유무인 발권과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버스표를 예매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매표소가 없어 기사 대기실에서 수기로 발권하던 것과 달리 매표소 운영으로 공영터미널의 기능을 회복함과 동시에 선진화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조주희 기자입니다. 서천군이 지난 12일부터 장항 버스 정류장 유무인 발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시외버스 매표는 금남여객에서 수기로 발권하며 운영해왔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승객이 감소하고 감차 운행 등으로 운영에 차질이 있어 지난달 1일부터 매표가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이용량이 적다 보니까 정식으로 매표하는 사람은 없고 기사 대기실 쪽에서 수기로. 이에 서천군은 800만 원을 투입해 매표 시스템을 구축, 이틀간 시범 운영 후 지난 12일부터 발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통신비 등 운영비로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꾸준히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인, 장애인 등 무인 발권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유인 승차권 발권도 진행합니다. 내년부터는 최소 2, 3천만 원의 인건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객은 장항 정류장 내에서 창구를 통한 유인 승차권 발권은 물론 무인 발권기를 통해서도 표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과 달리 모바일 예매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모바일 버스표는 스마트폰에서 버스 타고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날짜와 출발지, 도착지 설정, 좌석 선택 후 카드로 결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천군 관계자는 향후 더 많은 승객들이 매표소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잠재가 되고 하면은 또 장항에 관광지가 많이 이제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많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SBN 뉴스 조주희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에게 온라인 문화 공연을 선물합니다. 앞으로 매달 1회씩 합창,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의 문화 공연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는 계획인데요. 지난 26일 공연은 동시 접속자 450명, 누적 시청자 1,500명을 돌파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무대에 조명이 켜지고 연극이 시작됩니다. 공연에 막이 올랐지만 관객석은 텅 비어 있습니다. 서천군은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국민들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생중계 문화 공연을 매달 1회 방영할 예정입니다. 군 관계자는 온라인 공연으로나마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 위로를 전하고자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제 지역 국민들의 그런 문화 향유권을 조금 더 기회를 제공하고자 온라인 공연으로라도 이렇게 시행을 해서 좀 코로나로 힘든 그 주민들을 좀 즐거움을 주자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이날 진행된 공연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어린이 동화 베스트셀러 원작 누가 내 머리에 똥 쌌어입니다. 배우들이 관객이 아닌 카메라를 보면서 시청자의 반응을 유도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한 배우는 현장 반응이 없는 만큼 더 힘을 내 공연을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관객들과 이렇게 같이 맞춰가면서 호흡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우리 관객분들이 집에서 TV로 보실 때 어떤 게 좋은 건지 이제 그걸 찾아내는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배우들의 능청스러운 연기와 신나는 노래로 공연은 온라인에서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지난 26일 진행된 온라인 공연 결과 최대 동시 접속자 수는 450명을, 누적 시청자 수는 1,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날 온라인 문화공연 생중계는 7월 22일 국립합창단의 영화음악 공연, 7월 27일 전통예술 공연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군은 올해 말까지 매달 1회씩 문화공연을 온라인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음 달 23일에는 희극 공연이, 10월에는 뮤지컬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서천군 온라인 문화공연은 유튜브 채널 요즘 서천에서 정해진 시간에 무료로 관람 가능합니다. 다시 보기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서천군은 앞으로 이어질 공연에서도 국민들을 비롯한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양질의 문화공연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N 뉴스 이용재입니다. 일각에서 무등록 학원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던 충남 서천군 서림학당 운영의 법적 문제와 관련해 교육부가 서림학당은 학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유권 해석을 냈습니다. 이로써 서천사림장학회가 진행해온 교육사업 서림학당은 관할 교육청의 정관 변경 승인과 더불어 교육부 유권 해석을 통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신혜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림학당 중고교 학생지도와 관련해 서천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 고문 변호사 법률자문과 관계법령 검토를 통해 사단법인 서천사랑장학회의 운영 방안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장학회에서 직접 교육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공익법인법상 목적사업 이외에 사업 수행에 해당될 수 있고 동시에 서림학당이 학원법상 학원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서천사랑장학회는 정관 목적사업의 중고등학생 학습 및 입시 진로지도 사업을 신설해 지난 7월 정관 변경을 승인받았습니다. 교육부에 질의한 학원법 관련 유권 해석 결과는 해당 장학회에서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서림학당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해 학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교육부의 유권 해석 결과와 관련 법령 등을 다각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서림학당이 학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관련 내용을 장학회에 안내했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서림학당 운영의 법적 문제와 관련해 서천구민에게 심려를 끼쳐 유감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서천군, 서천사랑장학회 등 기관, 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업해 서천 인재 육성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N 뉴스 신혜지입니다. 지난 27일 오전 5시경 충남 서천군 장항 농공단지 내 곡물 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4억 5천여만 원의 피해를 내고 6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서천소방서는 강한 바람과 불에 약한 조립식 패널 건물로 인해 화재 진압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27일 오전 5시경 서천군 장항읍 원수리 농공단지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날 불은 건물 전체를 태우며 소방서 추산 4억 5,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화재 진압에는 소방장비 18대와 104명의 인력이 투입됐고 발생 6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냉동식품 공장까지 불이 번져 피해가 커졌다고 서천소방서는 설명했습니다. 서천소방서는 건물 내부 깻묵이 자연 발화하며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날 불은 6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건물을 태웠는데 전날 불어온 강한 바람과 조립식 패널 건물이 진화를 어렵게 한 요인이었습니다. 지난 27일 태풍 바비로 충남 서해안 지역에는 초속 10에서 20m/s 정도의 강한 바람이 이어졌습니다. 공장이 조립식 패널 건물이라는 점 또한 문제를 악화시켰습니다. 패널을 구성하는 스티로폼은 쉽게 연소해 불이 번질 수 있고 물의 침투가 어려워 진압을 방해합니다. 연이어 찾아오는 태풍 소식에 불에 취약한 조립식 패널 건물 등은 화재 예방에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SBN 뉴스 이용재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송림숲 일원에 다양한 산림 체험이 가능한 체험형 자연휴양림을 오는 2024년까지 조성합니다. 산림치유지구, 산림체험지구, 산림휴양지구 등 3가지 지구로 추진돼 송림숲 자연휴양림에는 트리하우스, 향토숲길, 테라피원 체육시설, 산림복합체험장이 조성됩니다. 사업비는 앞으로 4년간 국비 43억 원을 포함한 86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난 22일에는 군 관계자와 용역사업체,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갖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자연휴양림 조성에 따른 소나무 숲의 보존과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사업을 진행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6일에 충남 서천군에 육상한 제8호 태풍 바비가 27일 새벽 6시경 서천 지역을 벗어났습니다. 서천군에 따르면 태풍으로 인한 큰 피해는 없습니다. 지난 22일 대만 타이베이 남남동쪽 해상에서 발생해 제주도를 지나 서해안을 따라 북상했던 태풍 바비가 26일 오후 5시경 서천 지역에 육상했습니다. 당시 태풍주의보였던 태풍 바비는 오후 10시경 태풍 경보로 격상했습니다. 서천 지역의 평균 강우량은 7.4mm로 마산면이 13mm로 가장 많은 비가, 화영면과 마서면은 4.5mm로 가장 적은 비가 내렸습니다. 서천군 자체 관측 장비로 최고 풍속을 측정한 결과 다음 날이 27일 새벽 1시경 14m/s 바람이 서면에서 관측됐습니다. 태풍 경보는 새벽 6시에 해제됐고 오전 11시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천군에 따르면 서면에서 간판 1개가 낙하하거나 노후된 비닐하우스 찢어짐, 5,000제곱미터의 벼 도복 외에 별다른 피해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소식을 조주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립생태원이 강원도 춘천시 인근에 설치한 적외선 무인 센서 카메라에 지난 6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담비가 포착됐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국립생태원 연구진이 발견한 족제빛과의 흰 담비는 멜라닌 색소가 결핍돼 온몸이 하얀 것이 특징이며 국내에서 흰 담비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서천소방서는 지난 23일 마서면 당선리에서 발생한 비닐하우스 화재 현장에서 소방 드론을 활용해 인명피해 없이 화재를 진압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서는 소방 드론을 화재 현장뿐만 아니라 인명검색, 재난상황 파악, 실종자 수색 등 다양한 현장 활동에 활용해 국민들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서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6일 2학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도교육청과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 지원받은 마스크와 손소독 티슈 등을 관내 유초중 고등학교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에 전달된 보건용 마스크는 학교 내 의심 증상자나 확진 환자 발생과 같은 긴급 상황 발생 시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SBN 뉴스 조주희입니다. 이상으로 SBN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